저는 고점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이전까지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그를 비롯한 네. 소부장들은 쭉 드라이브를 거는 게 맞는 것 같다. HMM이다. 장비다. 요렇게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네. 제가 저번에 주제가 굉장히 좀 신선했던 게 공매도 많은 종목 말씀드려서 대덕전자가 탑픽이었잖아요. 대덕전자가 30% 넘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 투자분들이 매도하고 있는 소부장주를 갖고 왔습니다. 이 음봉을 개인이 만드는 거라고 한다면 외국인과 기관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일단 제가 4종목을 선정을 해왔고 탑픽을 이제 마지막에 소개를 드릴 건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예민수의 경제토크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님과 반도체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업황 자체는 물론 이제 AI가 흔들리면 반도체 영향이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영향이 있으나 지금은 AI 버블도 완전히 단정적으로 손 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10개 가운데 7, 8개 불이 들어온 건 아니고, 그죠? 네네. 그러니 그다음에 반도체 업황은 호황 아직까지 진행형이니까 반도체는 좋게 본다고 하셨고요. 네. 그러면 지금은 반도체 투탑을 사는 게 물론 선호도의 차이가 있지만 맞습니다. 좋아요? 아니면 소부장을 공략하는 게 좋아요? 저는 일단 소부장보다도 SK하이닉스가 가장 탑픽이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탑픽을 저는 소개를 드려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띄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SK하이닉스가 탑픽이면은 조회수 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네.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근데 안타깝게도 기판주를 제외하고는 SK하이닉스보다 크게 변동수 나온 종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 녹화 때 대덕전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대덕전자가 30% 넘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덕전자나 뭐 코리아서키트, TLB 기판 쪽, 이런 기판 관련 종목 유일하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변동수가 이겼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를 제외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변동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대형주 중에서는 반도체 토탈에서는 SK하이닉스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굳이 중소형주를 갖고 와라라고 했을 때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게 약간 그 이제 약간 성지순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빵지술래 네. 들어봤는데 미래의 이제 회자가 될 장면을 좀 찍고 싶어서 뭐냐면은 저는 고점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고점 시그널은 이거다라고 판단하거든요. 뭐냐면은 뭐예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네. 절대 실적은 증가를 하고 있지만 전 분기 대비 실적이 덜 나거나 이익률이 떨어졌을 때 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볼 때 일단은 살까 말까의 고민은 주가 수익 비율이 15가 안 됐을 때는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이익률이랑 메모리 인도 가격을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ASP라고 하는 메모리 인도 가격이 작게나마 한 6에서 7% 마냥 우상 기조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만들고 있는 D램에 대해서도 매진이 됐다. 이거는 아직은 상승 이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ASP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조금 줄어들었다. 혹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절대 실적은 증가를 하고 있지만 이익률이 감소. 지금도 삼성전자가 다행히 흑자 전환하면서 이번에 4분기 후실적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내년에 뭐 영업이익 80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익률이 1분기 때 한 34%, 그럼 2분기 때 한 41%, 지금 3분기 실적 발표인데 이익률이 51%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ASP랑 이익률이 약간 좀 고점 확인하고 좀 훼손될 그런 시그널이 보이면은 반도체는 조금 후퇴라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이전까지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그를 비롯한 소부장들은 쭉 드라이브를 거는 게 맞는 것 같다. 그걸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어서 소부장 가운데서 관심 있게 볼 만한데 기업들 어떤 건지 오늘 종목 알려주세요. 네. 네, 요즘 창작의 나래가 펼쳐지는 게 보통 우리가 HMM이다, 장비다 요렇게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저번에 주제가 굉장히 좀 신선했던 게 공매도 많은 종목 말씀드려서 대덕전자가 탑픽이었잖아요. 오늘은 개인 투자분들이 매도하고 있는 소부장주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타깝게도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주로 매수를 했지만 소부장은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가 그게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도 개인 투자분들이 매도라는 종목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을 보면 양봉인 종목들이 거의 없습니다. 계속 음봉 나오고 있는데 이 음봉과 음봉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나온 음봉이면은 이게 추세 돌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 음봉을 외국인과 기관이 만드는 게 아니고 개인이 만드는 거라고 한다면 외국인과 기관은 적어도 요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4종목을 선정을 해왔고 탑픽을 이제 마지막에 소개를 드릴 건데 제가 이제 4종목 중에서 탑픽을 맨 마지막에 소개해드리고 앞에 3종목은 변동성이 좀 있고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많이 안 났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은 접근 가능한데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 탑픽을 좀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첫 번째로는 해성 DS입니다. 제가 저번 달에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TLB 말씀드리면서 해성 DS를 말씀 안 드렸는데 해성 DS 같은 경우도 기판 관련 종목으로 3분기 영업이익이 161억 원 나왔는데 대덕전자랑 코리아 서킷은 삼성전자 밸류체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실적이 나왔는데 해성 DS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전 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못 나온 겁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나왔지만 근데 해성 DS 같은 경우는 기판 중에서는 탑픽이 아니지만 개인 투자분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 그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주고 있고 긍정적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리드프레임 기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칩들을 꽂는 리드프레임 사업과 DDR5 매출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제가 원래 탑픽은 요 종목을 준비를 해왔는데 원익 IPS도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SK하이닉스랑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중에서는 저는 당연히 SK하이닉스고 근데 또 다른 게 뭐냐면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밸류체인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 밸류체인 나은 것 같아요. 유진테크나 원익 IPS 이런 종목 SNS텍 이런 종목들인데 원익 IPS가 오늘 5% 넘게 반등을 하면서 삼성전자 밸류체인 중에서는 가장 독보적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SK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SK하이닉스는 원래 잘하고 있었고 삼성전자 이번 DL5 매출 잘 됐고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면서 이 삼성전자 밸류체인들이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해야 되니까 증설에 필요한 이제 전공적 장비가 들어갈 거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 증설했을 때는 이 원익 IPS가 그 밸류체인이기 때문에 낙수효과를 얻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두산테스나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이제 하나마이크론도 그렇고 두산테스나도 그렇고 삼성전자의 후공정 패키징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하나마이크론 이상으로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은 두산테스나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삼성전자에서 만들고 있는 후공정 패키징의 거의 70% 이상을 두산테스나가 만들고 있는데 두산테스나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가 보통 AI, 시스템 반도체 이쪽이 아니고 약간 카메라 모듈 쪽, 스마트폰 쪽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이미지 센서가 주요 이제 패키징 항목인데 그래도 긍정적 리포트 나오면서 삼성전자 밸류체인 중에서 견조한 실적을 갖고 있으면서 외국인과 괜히 조용히 사고 있는 종목은 두산테스나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네. 제가 탑픽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해성 DS, 원익 IPS, 두산테스나 이런 종목이 이제 관심권에 볼 종목이고 네. 탑픽은 따로 꼽아쳐 놓은 게 하나 있으니 무엇이다? 네, 한미반도체 탑픽으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대보를 드렸는데 아침에는 외국인의 순매수 확인되더라고요. 근데 저번 주 금요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TC 본더뿐만 아니라 FC 본더, TC 본더 같은 경우는 HBM을 적층하도록 묶어주는 장비인데 FC 본더는 이제 플립칩 기판까지도 묶어주면서 이 한미반도체가 HBM뿐만 아니라 DDR5나 다른 레가시 반도체까지도 발을 넓혀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 SK하이닉스랑 갈등이 있었는데 이 갈등이 해빙이 완료된 게 한미반도체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가 많이 들어온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돼요. 그래서 이 갈등이 해빙됐다는 뉴스가 4일 전에 나왔으니까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이 뉴스가 이제 목요일에 나온 건데 이 뉴스 나오면서 금요일날 그 어려운 장세에서 우리 구독자분들 금요일날 장세 기억하시겠지만 반등이 거의 안 나오고 거의 적점에서 종가로 마감하면서 막 우리 개인 투자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런 장세에서 한미반도체는 마이너스 8% 시작해가지고
마이너스 2%까지 양봉이었습니다. 양봉이었는데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늘은 정산 수급 보니까 외국인 순매도가 찍혀 있었는데 저번 주 금요일 날 순매수한 금액의 10%도 매도세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는 이 소부장 중에서 가장 반등이 좀 세게 나올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뭐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사서 내일 수익 나는 종목을 소개를 드린 게 아니고 한 3에서 이제 편집해가지고 우리 PD님이 편집해서 올려드렸을 때, 손 팀장이 탑이 한미반도체라고 그 한미반도체를 한 이틀, 3일 정도 분할 매수해가지고 2주 이상 보유를 하거나 아니면 한 달 이상 보유를 했을 때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들보다는 확실하게 안전하게 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오늘의 탑픽은 한미반도체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부장들이 사실은 이렇게 조정을 좀 받은 이유가 기대감 많았는데 실적을 까보니까 실적이 사실은 기대치에 못 미친 업체들이 네. 꽤 있었던 거고요. 그런 점으로 보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어떤가요? 전망치들이? 네. 근데 우선은 우리가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단어를 듣기 전에는 네.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이 퍼가 다 뭐 6, 8 요 정도였습니다.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주가는 실적이 비례한다. 이런 단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바닥 대비 많이 올랐을 때 그에 덩달아 실적이 나왔으면 퍼가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종목들이 퍼가 6에서 8이었는데 지금 이 종목들 보면 퍼가 막 15, 25 요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실적이 따라오는 속도보다 주가 올라간 속도가 빨랐다라는 그렇죠. 것이고요. 네. 근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매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약 50에서 60% 이상씩 개선되고 있는데 곽동신 회장이 자사주도 꾸준하게 매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구 개발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TC 본더만 있었으면 되는데 뭐 EMI 쉴드와 TC 본더뿐만 아니라 FC 본더 나오면서 그들에 대한 확장성까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한미반도체 주가 수익비가 21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한미반도체를 좀 추적을 해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주가가 완전 최고점이 있을 때는 주가 수익비율이 한 50에서 60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20일까지 왔었고 음봉이지만 개인 투자분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약 4억을 넘게 매수를 했고 저번 주 금요일 날 거의 한 1,200억이 넘는 순매수 들어왔다고 오늘 100억 원 정도 순매도를 했기 때문에 현 저점은 외국인이 잘 받아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제가 만약에 생각한 것처럼 한 2주 이상 들고 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는 이 한미반도체가 제 그 인사이트에 조금 적합한 종목으로 판단된다. 거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전략 그리고 탑픽 종목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